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자, 일산 더샵 퍼스트월드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5 타입 평면도를 가지고 3D로 65 타입을 제작을 하고 문다소에서 보유한 다양한 제품을 설치해 보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나 생활 패턴에 가장 적합한 중문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평면도는 65 C타입의 평면도입니다. 현관이 이쪽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침실, 3, 2, 거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이렇게 평면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65 C타입을 3D로 한번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자, 65 C타입의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부분이 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이 되겠고요. 침실, 그리고 거실, 그리고 안방 쪽 부분까지 이렇게 3D로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65 C타입의 현관 사이즈는 1m 7cm 정도로 저희가 아마 실측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m 10cm 안쪽에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 사이즈의 기준을 보면은 한 1m 10cm 정도가 대부분 평균 치수인데, 그보다는 조금 더 살짝 작은 정도의 현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현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한 1, 2cm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관에 설치되는 중문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중문 중에 원슬라이딩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원슬라이딩 제품 같은 경우는 최소 1cm에서 2cm 정도 이상의 차이, 오차 범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슬라이딩은 무조건 실측을 해야 되고, 나머지 제품들은 어느 정도 평균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실측하지 않고도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현관 중문은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사 전에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사 전에 시공할 경우에는 물건이 드나듦에 있어서 작업자가 조금의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큰 물건이 드나듦에 있어서 뭐 가구나 가전 부분이겠죠. 뭐 찍힘이 있거나, 그리고 또는 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시공하는 것보다는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걸로 좀 여러 가지 입주 시점에서는 스케줄링 하기가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시공하는 제품이고 시공 시간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사 이후에 평일과 토요일까지는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 특수성에 맞춰서 좀 편안하게 이사 이후에 시공 스케줄을 잡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저희 문다소 중문에는 폴드 스윙 도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폴드 스윙 도어의 장점은 문이 접히면서 열립니다. 그리고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는 이런 양방향성 제품인데요. 어떠한 제품인지 제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유리는 불투명 또는 투명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시고요. 문 틀의 색상도 변경 가능하세요. 자, 보이는 것처럼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를 발을 딛는 이 부분에 레일이 없습니다. 요즘 중문을 선택하시는 소비자분들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뭐 원슬라이딩이라는 이런 완전 개방감이 있는 제품도 많이 선호하기도 하시지만, 뭐 양쪽에 짐을 들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한쪽 방향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서도 양쪽 방향으로 밀고 다시 닫힐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동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관이 점점점 좁아지는 이제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설치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폴드 형태, 스윙 형태 같은 경우는 전 타입의 현관에 설치가 될 수 있다라는 제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윙 도어는 이러한 구조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 같은 경우는 고무 가스켓이라는 구조물로 이렇게 이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이 이렇게 닫히면 공간을 밀폐를 시킵니다.
이 고무 가스켓 자체가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이가 손김 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폴드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이런 회전하는 형태의 구동 방식이라서 모서리 부분들이 직각이 아니라 다 라운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손김이라든지 또는 이 문 틀에 손을 대고 있을 때 문이 닫히더라도 닫히지 않는 이런 안전한 중문이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거나 그리고 양쪽에 짐을 많이 들고 오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시는 세대분들께서는 폴드 스윙 도어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65C 타입의 폴드 스윙 도어를 한번 제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현관의 모습은 이런 형태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쪽 분할면이 이쪽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데요. 화장실 쪽으로. 즉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를 하는 게 기본 설치 가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잡이 부분을 열고 바로 이렇게 짧은 동선으로 거실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실 방향 쪽으로 손잡이가 위치하는 게 정석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 손잡이 방향은 소비자분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이쪽 반대 방향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열려있는 상태에 대한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열려지는 이 모습 자체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스윙도어 제품은 회전하는 반경이 있거든요. 이 회전하는 반경에 의해서 이렇게 반경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불편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요렇게 만약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바깥쪽으로 제가 한번 열었을 때에 대한 부분 한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의 회전 방향을 갖습니다. 이게 접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의 각도가 되게 작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접히지 않고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아마 동선의 이 회전 반경은 아마 요 정도까지 이렇게 크게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그럼 이제 신발이 여기가 이쪽에다 벗어놓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나가실 때 문을 밀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신발에 이 쓸림이 발생합니다. 뭐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식으로 문에 의해서 열린 방향에 의해서 신발이 이렇게 쓸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동 형태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때문에 디자인에 좀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뭐 예쁜 디자인틱한 중문이라기보다는 되게 편리하고 안전한 중문이다. 또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거나 또는 아이들이 조금 과격한 활동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을 고민하신다면 이 폴드 스윙 도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폴드 스윙 도어 실제로 설치된 사례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옵션과 느낌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사진이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전체 프레임의 컬러, 프레임 색상과 문틀이죠. 문틀의 색상을 한 20-30여 가지 정도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유리의 선택도 가능하신데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 투명 유리,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이 들어가 있는 유리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현관문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내부가 보여지는 게 조금은 싫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를 고정시키는 이 몰딩이라고 합니다. 쫄대 또는 몰딩이라고 하는데 이 몰딩의 컬러가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보이는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프레임, 문틀, 유리, 그리고 유리를 고정하는 몰딩,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컬러와 동일한 컬러입니다. 코튼 화이트라는 컬러인데 대부분 집안에는 100% 화이트는 없습니다. 대부분 약간의 뭐 아이보리나 베이지나 아니면 우드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채도가 가미된 컬러가 있지 순백색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순백색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 약간 컬러의 톤이 떨어지면서 얼룩덜룩한 이런 느낌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보리가 조금 가미된 혼합된 코튼 화이트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계세요.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소비자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화이트 컬러가 좀 더 좁은 공간을 좀 넓게 보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밝은 계열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사진은 불투명,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유리는 브론즈 유리라고 해서 투명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딩도 화이트로 통일시키고 손잡이만 골드로 포인트를 주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문을 완전히 열어서 고정시킨 사례입니다. 끝까지 살짝만 밀어 놓으면 이렇게 반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다시 잡아 다니면 닫히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폴드 스윙도어의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막는 옵션 같은 경우는 무게의 중심을 아래쪽으로 좀 더 주면서 안정감 있는 시각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있고요. 또는 이제 신발이 보이는 바로 앞쪽에 방이 있으면 방문을 열었을 때 신발이 좀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시각적으로 차단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 하단의 고시 또는 옵션, 하단 마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신발의 어떤 시각적인 차단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보이는 유리는 모르세로라는 유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빗살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아주 미세한 입자의 불투명 유리는 조금 답답함을 준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세로 유리는 요즘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어요. 조금 시원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불투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투명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계세요. 여기는 아래 하단을 막았던 옵션이고요. 여기는 동일한 유리, 모르세로 유리의 전체 통창입니다. 그리고 손잡이와 유리 몰딩을 통일한 일치시킨 모습이라서 약간 포인트를 준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옵션을 통해서 고객님들께서 내가 원하는 컬러감이라든지 포인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문다솔은 여러 가지 고객님들의 선택과 취향에 맞춘 주문 제작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밝은 계열의 흰색으로 선택하시진 않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 톤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100% 오픈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우드 톤을 했을 때 약간 뭐 튀지 않고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또는 이런 유리의 몰딩, 이 유리의 몰딩으로도 포인트를 충분히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다양한 컬러, 은은한 이런 파스텔 톤의 컬러와 하단 마금, 그리고 유리 몰딩을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 약간 매칭을 시켜서 좀 더 포인트를 강하게 준 설치 사례가 되겠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망임 유리입니다. 망임 유리가 좀 안전 유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강화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망임 유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안전함이 보장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 화이트, 코튼 화이트 컬러의 손잡이 블랙, 그리고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라는 은은한 골드 계열의 컬러인데요. 손잡이는 골드, 그리고 유리
앞졸대도 골드 매칭을 시켰고요. 하단 마감에 모르세로 유리. 이런 구조 형태도 상당히 많이 선택하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유리가 분할되는 이런 특징적인 또 유리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의 설치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맞춤 제작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고,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어에서 가장 권장드리는 중문은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중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현관의 넓이만큼의 도어를 만든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측면, 뭐 좌측이나 우측 쪽에 현관만큼의 넓이가 있는 벽체로 평행으로 이동을 하는 슬라이딩 되는 중문이 바로 원슬라이딩 중문이라고 합니다. 원슬라이딩 중문은 인테리어감이라든지 개방감이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또는 선택하고 시공하고 계시는 중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문틀의 컬러 그리고 유리의 분할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문틀 같은 경우는 도장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분체 도장이라는 마감을 해서 상당히 매끄럽고 깔끔한 컬러 마감을 하게 되는데, 컬러의 가지수는 화이트, 블랙, 진 그레이, 샴페인 골드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레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mm 두께의 돌출 레일이 있고요. 또는 바닥에 홈을 파서 매립시키는 이런 2가지 레일이 있습니다. 바닥에 매립을 하게 되면 발에 걸림이 없어서 상당히 깔끔한 설치가 가능한데, 돌출 레일 같은 경우는 5mm 높이가 있어서 약간의 발걸림은 있지만 이제 새 집을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매립 레일을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깔끔한 부분을 원한다 그러면 매립 레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할 디자인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유리의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유리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통창을 선택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꼭 강화 처리를 옵션을 선택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강화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적으로 음다소는 3만원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 디자인이 갈 경우에는 강화 처리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이렇게 아치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거든요.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아치 디자인을 한번 65C 타입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현재 65C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 방향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벽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들어와서 이렇게 현관 도어에 설치된 원슬라이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방향 쪽으로 손잡이가 있어야 짧은 동선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레일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레일을 한번 다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사용벽이 문이 도어가 이동할 수 있는 벽체가 거실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화장실 벽 쪽으로 손잡이가 있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 약간의 한 걸음 정도는 이게 조금 더 걸어야 되는 이런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슬라이딩 도어 자체에 대한 인테리어 어울림 정도가 충분히 그러한 약간의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65C 타입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 제품을 설치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현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자, 이런 식으로 아치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지금 이게 실제 비율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면 이 정도의 사이즈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원슬라이딩이 설치된 현관들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의 모습인데요. 색상은 화이트 골드, 샴페인 골드, 진그레이 이렇게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의 전체 통창 이제 일구라고 하거든요. 이게 투명 유리입니다. 이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강화체를 꼭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이렇게 개방감 있게끔 안에가 훤히 보이면서 현관 자체가 넓게 보이는 이런 느낌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체 통창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는 형태의 옵션을 선택하셨고,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상당히 불투명 처리도 있지만 시원한 느낌의 물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는 약간 선글라스 컬러처럼 약간 브라운 컬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데 이런 아래 하단 막음 옵션은 디자인틱한 요소도 있겠지만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주방에서 이 현관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발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선에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선택을 하신 거고요. 이 하단에 대한 높이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높이로 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불투명 처리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전체 투명 유리로 하고 이렇게 유리를 분할한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사이즈가 65C 타입 사이즈입니다. 딱 정확하게. 그래서 설치가 되면 이 정도의 느낌으로 사이즈로 시공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4분할 자체가 요즘은 좀 많이 유행을 합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은 이제 시간이 가면 좀 금방 이렇게 좀 질리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되게 심플한 디바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한 2번 정도의 디바이딩이 된 디자인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블랙 같은 경우도 시공을 해 놓으면 설치를 해 보면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중후한 느낌들이 많이 나서 꼭 굳이 화이트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랙 같은 경우도 면적이 넓은 중문의 형태의 블랙은 조금은 비추천하지만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들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블랙 컬러가 상당히 띠 형태, 라인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아래 하단의 옵션을 맞고요. 그리고 유리를 양개로 분할을 하고 이 큰 면적 같은 경우는 망임 유리, 강화 유리인데요. 안전 유리에 속하는데 이 망임 유리를 선택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 문다수 종문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분할 그리고 유리의 선택들을 다양하게 짜집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브론즈 유리인데 사진상 브론즈라는 유리가 사실 너무 뚜렷하게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브론즈 유리는 브라운 컬러의 채도를 좀 더 높이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좀 이런 톤의 느낌들이 상당히 좋은데 겨울에는 이런 브론즈 유리가 상당히 집안을 따뜻하게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6개의 분할 좀 더 디자인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열었을 때는 이렇게 손잡이만큼은 덜 열립니다. 왜냐하면 다 열려버리면 바깥에서 손잡이에 손을 넣고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슬라이딩의 전체 개방된 모습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만큼은 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즘은 이제 간살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시는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살 모양들이 전체로 다 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형 간살도 있고 가로형 디바이딩도 있습니다. 유리는 브론즈 유리고 컬러는 샴페인 골드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느낌으로 선택이 또 가능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치 옵션입니다. 아치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구 형태의 아치 옵션이 있는데 위쪽에만 아치할 수 있고요. 위아래 다 아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브론즈 유리고요. 이렇게 코너만 아치 형태를 줄 수가 있고요. 같은 방향의 컬러 또는 이렇게 사선으로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 다 이렇게
사면을 다 이렇게 코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투명 유리고요. 자, 그리고 일반 투명 유리에 위에는 아치 그리고 아래를 분할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게 되면 그 분할 면에 따르는 유리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는 불투명하게 유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 부분만 이렇게 아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선으로도 줄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게 되면 이 아래 유리를 다양한 유리로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컬러는 샴페인 골드 컬러 유리입니다.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룸 쪽에도 원 슬라이딩을 설치해서 문을 이렇게 여닫이 형태는 열려지는 이 회전 반경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어떤 물건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들 때문에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런 원 슬라이딩 중문을 많이 설치한다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슬라이딩의 다양한 설치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컬러 또는 유리의 조합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중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닫이 중문은 상당히 정갈하고 심플하고 개방감도 높고 그리고 도가 작은 문과 큰 문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작은 문도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정갈한 느낌이기 때문에 좀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께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거든요. 비대칭 여닫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 두 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문도 열리고 작은 문도 열리는 이런 딱 이런 느낌. 옵션이 없는 이런 정갈한 느낌의 옵션이 있고요. 구성이 있고 그리고 그 유리를 나눌 수 있는 이게 디바이딩 옵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치의 옵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일단 가장 기본 옵션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자,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문이 거실 방향 쪽으로, 거실 있는 방향 쪽으로 설치가 되면 손잡이 부분이 거실 방향 쪽으로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동선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상당히 깔끔한 정갈한 느낌들이 정말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옵션에 의해서 느낌이 정말 다양하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변화무쌍한 중문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좀 가장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큰 문의 회전 반경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이 회전 반경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문을 열게 되면 이 정도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여기에 벗고 문을 밀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나오게 될 때 문을 밀어버리면 신발이 이렇게 이제 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오실 때는 반대로 문을 잡아 다녀서 나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간결한 중문이라서 큰 불편함이라든지 뭐 디자인적인 특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다른 타입들의 아파트에 시공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도 아치 옵션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치 옵션이 있고요. 유리를 분할하는 아래 하단을 분할하는 디바이딩 옵션이 있고 아치 옵션도 이렇게 위아래 옵션이 있고 또는 이렇게 코너 부분만 아치 옵션 이렇게 사선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능하고 네 모서리 다 이렇게 아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설치 사례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큰 문과 작은 문이 있고 이렇게 아치 옵션이 가능합니다. 그 유리를 분할하게 되면 아래는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하시는 유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색상은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그 다음에 징그레이 컬러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의 기본형과 아치를 진행하게 되면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아치 옵션을 기본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아치 옵션을 하셔도 이렇게 기본 손잡이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가장 기본 옵션입니다. 유리는 브론즈 유리, 상당히 깔끔하고 전체 개방된, 그러니까 현관의 넓이를 그대로 보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동일한 주문이지만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가장 기본 형태는 개방감이 우수하고, 그리고 아치 옵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혀 다른 주문, 그리고 아파트 내 집의 현관의 느낌이 아닌 어떤 예술 공간의 초입 같은 느낌을 이렇게 연출할 정도로 디자인이 우수한 중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아래 아치 옵션과 모르세로라는 유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손잡이는 아치형 손잡이를 선택하신 경우입니다. 자, 다음을 또 보게 되면 동일한 아치 옵션인데 유리는 투명 유리와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손잡이는 기본 손잡이, 여기는 아치 옵션.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만약에 현관 앞에 엘리베이터라든지 방화문을 열면 내 집이 너무나 드러나는 곳이다, 구조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투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서 좁은 공간에 어떤 개방감을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형에다가 미스트라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설치한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는 기본형의 모르세로 유리를 시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 동일 세대가 있어서 집안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불투명 유리를 많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일산 더샵 퍼스트월드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사이즈가 딱 지금 65C 타입의 사이즈입니다. 1m 여기도 8cm가 되었던 현관 사이즈거든요. 자, 이 정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아치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좁은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도의 사이즈는 좀 더 개방감이 우수한 느낌들이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디자인틱함이 좀 더 예쁘게 보이는 고객님들께서는 충분히 선택을 하셔서 전혀 무방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안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 여기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는 자, 이렇게 개방감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완전한 개방 형태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디자인에 의해서 새로운 현관의 모습을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을 가미한 현관의 모습처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비대칭 여닫이의 설치 사례와 함께 특장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소 중문 중에 리버서블 도어가 있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도어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틱한 느낌보다는 나는 완전한 개방의 느낌을 원한다 라고 하면 리버서블 도어를 100% 저는 이제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사실 좁은 현관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도어입니다. 지금 더샵 퍼스트월드 65AB, 64AB 그리고 65C 타입 같은 경우는 1m 5cm 정도 선상의 평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현관 사이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중문을 설치하지 않아서 여름에 냉방이나 겨울에 난방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설치한 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어떤 현관문 자체가 금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냉방이라든지 난방에 대한 그런 냉온기가 손쉽게 빠져나가는 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중으로 차단하게 되면 냉난방의 효율을, 에너지 효율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현관 같은 경우는, 중문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름이나 겨울에 에어컨과 난방을 사용하게 되면 이 중문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전기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전기료라든지 그리고 난방에 대한 이런 효율을 아끼기 위해서 중문을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스블 도어 같은 경우는 큰 특장점이 없고 그냥 심플합니다. 문 하나가 회전돼서 열리기 때문에 이 좁은 현관에는 이 리버서블만한 도어만한 제품을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비대칭 야다지 같은 경우도 이 쪽문이 남아 있는 구조이지만 이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문 하나 자체가 회전돼서 열리기 때문에 95%의 개방률을 가지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반자동형이고요. 들어가서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폴드 스윙 도어처럼 바닥에 레일이 없습니다. 전체 개방하게 되면 95%가 열리기 때문에 현관 방화문만큼 열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큰 물건이 들어오는데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완전 고정해서 개방시킬 수도 있고요. 잡아다니면 다시 닫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역시 보시 타입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중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사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치 사례입니다. 좀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는 문 틀과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디바딩 되는 이런 부분에 어떤 추가 요소가 없고 전체 통창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고 그리고 전체 열렸을 때 95%까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물건이 드나듦에 있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문틀 같은 경우 컬러는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색상에 맞춰서 이 유리의 몰딩도 동일한 컬러로 맞추셨고요. 손잡이만 골드로 해서 포인트를 준 시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개방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95%까지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투명 처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에 별도의 출입 계고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5cm 정도의 넓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에 주로 설치되는 도어이기 때문에 현관에 지금 65 타입 C 타입의 현관에 설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도 폴드 스윙과 동일하게 이렇게 아래 하단 마금 옵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리, 다양한 유리로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골드, 쫄 때도 몰딩도 이렇게 손잡이하고 동일하게 맞춘 시공 사례입니다. 아래 하단을 막음으로써 좀 더 무게감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훨씬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유리에 몰딩 같은 경우 손잡이하고 일치시켜서 통일감을 준 그리고 포인트를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개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의 손잡이 블랙 그리고 유리를 고정하는 몰딩도 화이트 컬러로 하면서 모르쇠로 유리를 함으로써 불투명 처리 즉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느낌의 물결 패턴을 가져오는 게 이 모르쇠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시는 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르쇠로 유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방으로 들어오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된 사례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유리는 브론즈 사틴, 이제 사틴이 이제 불투명이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사틴이라는 유리이고요. 그리고 유리를 고정하는 몰딩은 화이트, 그리고 유리는 이제 우드 컬러로 맞춘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로 선택하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화이트, 코튼 화이트 컬러의 손잡이까지 화이트 한 거죠. 그리고 유리만 모르쇠로로 선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유리뿐만 아니라 손잡이와 유리 몰딩으로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중문이라는 거 한번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65C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관 같은 경우가 1m 10cm보다 좀 더 작은 현관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주문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또 문의하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설명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냉방이라든지 난방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을 높이는 난방과 냉방의 효율을 높이는 게 바로 현관 중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좁기 때문에 시공하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방문 같은 경우는 80cm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문을 드나듦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으시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65 C타입 같은 경우도 약간은 신규 아파트 중에서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현관이지만 현관 중문을 설치한다고 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 또는 집안 내부의 소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고요. 그리고 냉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냉방의 효율을 높이는 이런 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개최될 입주 박람회 저희 문다소 부스에 많은 방문과 체험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이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그리고 또는 그 게시글 아래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세심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설명드려서 감사합니다.